토트넘이 리그 9경기 무패로 당당히 리그 1위에 안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답답했던 공격력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선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한 골 한 개의 도움으로 맹활약하였고 심지어 멀티골까지 넣을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풀럼전 맹활약의 소파스코어 평점 1위, 전반 키패스 2위, 전체 경기 공격 포인트 1위로 만점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를 이끈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다가 몇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비카리오의 신들린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비카리오 선수 다소 불안하게 처리를 하는 모습이 몇 차례 보이긴 했는데요. 결국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35분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지금까지 4차례 맞대결에서 0골이라는 풀럼전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원한 오른발 감차로 멋진 선제골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오른발 감차였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풀럼전에 나선 경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2018년도 시즌엔 아시안컵 참가 등으로 풀럼전에 모두 빠졌고 2020년도 시즌엔 2경기 모두 풀타임 뛰었으나 득점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풀럼전에 2경기 모두 선발로 나섰으나 별다른 활약 없이 전부 후반 도중 교체 아웃되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전 풀럼전 득점 기록은 0골인 셈입니다. 지난 8월 30일엔 리그컵에서도 토트넘과 풀럼이 붙어 손흥민이 후반 교체로 들어갔으나 역시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풀럼의 승부차기로 패하고 조기 탈락했습니다. 토트넘 팀 자체도 풀럼전에서 잘 싸운 것은 아니어서 지난 10경기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3골 이상 넣은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그전에서는 토트넘의 기세가 워낙 좋았기에 토트넘의 승리를 대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토트넘의 손흥민이 멋지게 선제골을 넣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토트넘. 전반을 손흥민의 선제골로 1대0으로 마쳤는데요. 토트넘 공식 커뮤니티 스퍼스웹과 트위터에서는 손흥민의 골에 좋아요와 리트윗이 골 넣은 직후 6,000개를 넘는 등 핫하게 반응하며 축하해줬습니다. 또한 전반 30분 히샬리송이 놓친 득점 기회와 비교해보면 둘의 기대 득점 값이 비슷한 수치로 골을 넣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히샬리송은 결정 짓지 못했으나 손흥민 선수는 결정을 지어주었습니다. 팀의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골 결정력을 다시금 증명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팬들은 나의 캡틴. 멋진 골. 정말 끝내준다. 타. 소날도. 캡틴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말 끝내준다. 소니의 멋진 골이었어. 히샬리송의 어시스트네. 환상적인 골이었어. 골 결정력이 대단했어.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밤낮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 등의 반응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후반 53분 메디슨의 추가골을 멋지게 어시스트하는 손흥민.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이타적인 손흥민 더 완벽한 찬스의 동료에게 멋지게 어시스트까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슨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한 손흥민에 대해서도 현지 팬들의 칭찬이 이어졌는데요. 메디슨과 소니가 있는데 케인이 왜 필요한가? 프리미어리그 신기록 진행 중 엔지볼 리스펙 메더스와 소니 데일리 듀오, 우리의 대장님들. 트로피가 보이네요. 트로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장면 하나로 멋진 승리가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 찝찝합니다. 후반 74분인데요. 너무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메디슨이 질주 중이긴 했으나 슛을 할 수 있었던 손흥민이 준비 동작을 취했는데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서로 제스처를 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형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웃으며 넘어가줬습니다. 저 장면이 반대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그 전에 골 장면에서 양보를 해줬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저 장면에서는 양보를 받고 싶었을 텐데요. 메디슨의 판단이 무척이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을 끝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적인 플레이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근데 경기 끝나고도 자기가 주인공이냥 나서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누가 봐도 한 골 한 개의 도움으로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는데 손흥민 선수는 표정이 밝지 않아 마음에 걸렸는데요. 비카리오 선수를 안아주면서 활짝 웃는 모습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로써 2대0으로 풀럼을 잡은 토트넘은 9경기 무패 신기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1일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은 이후 리그 7호 득점에 성공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엘링 홀란의 9골과는 2골 차의 기록인 상황입니다.
손흥민 외에 무함마드 살라가 7골을 기록 중인데요. 다시금 득점왕 경쟁 3파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팰리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금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로 평가받고 있어 꼭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트로피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늘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2일 메디슨이 토트넘에서의 시즌 출발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의 팀 성과에 대해 말했다라고 전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메디슨은 팟캐스트맨 인 블레이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팀에는 공격 라인에는 손흥민, 데얀 쿨루셉스키, 히샬리송과 같은 우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최상이 아니더라고 경기를 이기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은 약 4년간 레스터시티에서 몸담으며 공식전 203경기 55골 41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의 강등과 함께 수많은 이적설에 휩싸였는데요. 특히 뉴캐슬과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메디슨에 관심을 보였으나 뉴캐슬은 산드로 토날리 영입을 성공하며 토트넘과의 경쟁에서 이탈했고 레스터가 메디슨에게 책정한 6천만 파운드의 가격표를 4천만 파운드 약 660억 원까지 내리며 상황은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토트넘은 레스터시티로부터 메디슨을 영입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적료는 약 4천만 파운드로 토트넘 역사상 4위에 오르는 영입 레코드였습니다. 메디슨 역시 전율이 돋는다. 토트넘 선수가 되어 정말 흥분되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기분이 좋다라며 입단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다니엘 레비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감독과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감독이 나와 통화 중 한 말이 있다. 내가 오든 오지 않든 내 아래에서 완전히 달라진 토트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은 리그 8경기 2골 5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뛰어난 활약과 함께 토트넘 생활에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은 B클럽에 있을 때 확실히 더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 토트넘에서 치른 몇 경기는 정말 좋은 경기로 얘기되기도 하는데 사실 나는 나쁘지 않았고 더 나은 경기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레스터는 PLA에서 크기와 명성 면에서는 더 작은 클럽이기 때문에 정말 잘한 것 같아도 토트넘에서보다는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트넘에서의 축구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해본 축구 중 최고의 축구라고 말할 수 있다. 난 이제 경험이 많은 나이에 진입했고 커리어 초기에 하부리그를 거치며 많은 경기를 치렀다. 난 아직 26살에 불구하고 갈 길이 멀긴 하나 내가 세우고자 하는 수준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내 커리어 중 최고의 컨디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토트넘 생활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한국 축구 팬들도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경기가 한 선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팀플레이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보는 재미도 있고 공격적이고 전방 압박이 높은 위치에서부터 이루어지니 더욱 박진감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해결해주니 더욱 볼맛이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한 선수를 중심으로만 지나치게 의존하며 움직이니 보는 것도 재미없고 강팀을 만나면 힘을 못 쓰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토트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날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였는데요. 그는 우리 팀에는 공격 라인에는 손흥민, 데얀 쿨루셉스키, 히샬리송과 같은 우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최상이 아니더라고 경기를 이기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평가하며 영국 언론인 극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감을 호소하고 공격진에게 공을 돌리는 인터뷰 스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메디슨인데요. 최근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자가지나 토트넘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꼽히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앨런 시어러가 이번 시즌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축구 지능이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손흥민의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라인을 무너뜨리며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워낙에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환상적인 마무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메디슨도 함께 덩달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현지 언론은 아무래도 메디슨이 영국인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메디슨을 더욱 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글로벌 매체 ESPN은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식스 팀의 최우수 선수를 순위로 매겼다. 여러분은 이 순위에 동의하는가? 라는 주제와 함께 토트넘,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널의 주요 선수들을 나열했는데요. 토트넘 MVP 1위는 주장 손흥민이 아닙니다. 부주장이자 영입생인 제임스 매디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손흥민인데요. 손흥민은 EPL 8경기에서 6골을 넣었습니다. 매디슨과 손흥민이 공격에서 날아다닌 덕에 토트넘은 8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EPL 출범 후 역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비슷한 활약이라 치고 비슷한 상황이면 주장인 손흥민이 받아야 정상인데 잉글랜드 국적 버프로 매디슨이 1위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